네, 2027년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사의 꿈 V존, 아름답죠? 직강처럼 느껴지는 인강 www.vzoe.kr 예비체육교사를 위한 온라인 스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기출문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이전에 규훈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2021년도부터 2023년 대비 기출문제가 주는 교훈은 어땠나요? 객관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했어요. 왜? 채점이 용이하려고. 단답형 문제, 명칭 또는 개념의 가로 넣기. 서술형 문제, 채점 기준도 키워드로 채점. 단답형처럼. 타당도가 높은 문제는 기출문제로도 충분했고 기출문제 이외의 예상문제는 스포 지도사 문제가 보완을 해줘서 기출문제와 지도사 문제는 지금도 중요한데 여전히 과거에도 이랬구나. 킬러 문제가 꼭 나오지만 합격과 무관하게 이 문제를 맞추기에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4년 대비 기출문제 1년 전에 문제가 주는 교훈은 겸손하게 공부해야 돼요. 킬러상 문제가 7점, 상 문제가 7점, 14점 정도, 66점 정도 맞으면 굉장히 잘 봤다. 중 문제가 4점 정도 나왔는데 맞출 수 있는 문제여서 66점이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고득점일 것 같아? 이랬던 1년 전의 모습. 체육교육론 비중 80점 중에 24점, 30%가 나왔었고 24점 중에 문서의 비중이 8점 정도 나왔구나. 체육교육론 입문편 킬러상 문제, 난이도상 문제가 10점 정도 나와서 14점 중에 10점이 체육교육론 입문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운동역학 계산 문제가 0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론세 없는 난이도상 문제가 2점 정도 나왔고 운동생리학과 체육점평가는 기존처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믿을 건 역시 기출문제뿐. 근데 정말 많구나. 어떡하지? 스포 지도사 문제 양에 비해 질은 어떤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지? 서술형 문제 여전히 키워드 단답형 위주로 비중이 높았고 중요해서 암기해야 되어요. 객관식 스타일로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순서 쓰기, 오류 수정형, 대소 비교가 나와서 이해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암기하면서 이해하자. 킬러 문제가 7점이나 나왔는데 합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출문제가 주는 전략을 1년 전에 안내해드렸어요. 우리 겸손하게 공부합시다. 취사 선택하지 말고 두루두루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문제가 두루두루 공부해야 되는 거죠. 문서는 2022 총론 체육과 교육과정을 슬로우 앤 스테디로 필사하자. 여전히 문서가 중요했겠죠. 체육교육론 입문편 리딩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 넘어서는 리딩을 통한 컴프레hen션 이해를 하는데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황소걸음으로 하세요.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체육정평가, 과학편은 먼저 운동역학, 변인, 공식, 계산과정, 정답, 점검, 변공, 개점검 과정으로 하루에 5문제, 10문제씩 꾸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변인과 공식만 잘 외워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운동생리학, 엄청난 양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규훈쌤이 기출과 지도서로 잘 안내해 줄게요. 체육정평가, 이해가 중요합니다. 통계에 대한 개념 이해를 잘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해는 practice makes perfect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결국 이해도 잘 돼서 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안내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25년 대비 올해 기출문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더 겸손하게 공부해야 된대요. 상 문제가 13점, 상과 같은 중 문제가 6점,
13 더하기 6, 19점, 8점 만점에서 19점을 제외한 61점. 정말 잘 본 점수고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기 때문에 55점까지 55점 이상이면 기분이 좋고 55점 미만이면 기분이 우울할 수 있는데 50점 내외의 친구들도 2차 준비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해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체육교육론과 인문편의 상 비중이 13점 중에서 9점 정도 나왔다. 인문편 중에 운동학습과 심리 1, 스포츠 운동심리학은 스포심리학 원론이라는 새로운 대학 이론서에서 문제가 나와서 정말 힘들었다. 운동역학 계산 문제는 1년 전에 0점이었는데 4점이 나왔으나 매우 쉽게 출제해줬어요. 마찰력 공식, 등가속도 방정식을 알면 되는 계산 과정과 정답, 시간과 거리를 구하는 걸로 출제해 주셨고 나머지 6점 정도는 충돌의 형태, 탄성 복원계수, 리바운드 높이, 낙하 높이와 함께 루트를 씌워주는 것으로 출제해 줬어요. 알짜인가 알짜 토크가 나왔는데 정지 상태의 0이라는 넌센스적인 문제가 나왔었고 단축성 수축이 어느 부위인지 각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각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보는 기존의 기출문제 때 배웠던 것을 출제해 줬습니다. 운동생리학도 기출 반복으로 평이하게 볼 수 있는데 운동 강도와 연료 기질, 젖산 역치, 에너지 연속체 같은데 속도 조절 요소를 연관해서 호흡 교환율 때 연료 기질이 무엇인지 EPOC에 대해서 출제해 주셨습니다. 파워 에르고미터와 관련된 것을 통해서 심박 출량 구하고 최대 산소 섭취량 구하고 일회 박출량과 관련된 문제 쉽게 맞출 수 있었고 그런데 체육점 평가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3점 정도, 중 문제도 1점 정도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기봉 선생님의 체육점 평가로 공부했는데 체육 측정 평가학회에서 나온 대학 이론서에서 추리 통계 좀 어렵게 나왔었고 구인 타단과 관련된 사례를 본 적 없는 게 나와서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체육점 평가 그동안 이기봉 선생님 책 교재로 했었는데 체육 측정 평가학회 교재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것 같고 믿을 건 역시 기출 문제뿐. 근데 정말 많구나. 어떡하지? 스포츠 지도사 문제 양에 비해 퀄리티는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데 여전히 단답평가 같은 키워드 비중이 높아서 암기해야 되겠다. 객관식 스타일의 서술형 문제가 나오군요. 순서를 써야 되고 오류 수정형, 대소 비교는 안 나왔으나 이전에 나온 적도 있어서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암기하면서 이해하는데 특히 올해 보기에서 밑줄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문단의 흐름을 파악이 중요한 문해력. 뭐라고요? 문해력을 요구하는 것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기출문제와 무관한 신대학 이론서가 13점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2025년 대비 기출문제가 주는 전략 더 겸손하라고요? 취사 선택하지 말고 두루두루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V존맥 구조도가 있어서 안심은 됩니다. 문서 2022 총론 체육과 교육과정 슬로우 앤 스테디 필사 작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교육론 입문편 새롭게 나온 대학 이론서도 리딩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문해력을 위해서. 보기 파악, 지문 파악을 잘하는 것은 역학, 생리학, 측정편과 과학편보다는 체육교육론 입문편 이론서 리딩하는 능력이 전이되지 않을까? 보기 파악이 중요한 문해력을 키워야지. 운동역학은 5단계 변공 개정검, 변인 공식을 잘 외우고 계산 과정을 하다 보면 정답, 점검 과정을 거쳐서 기출 수준의 계산을 열심히 한다. 기출 열심히 하는 것이 운동역학을 잘하는 비법이구나.
운동생리학도 엄청난 양에 치우치지 않게 조심하고 기출과 지도사로 교훈쌤이 잘 분별해 주시겠지. 체육전 평가는 이해가 중요하고 반복적 학습을 통한 Practice makes perfect로 하면 되는데 추리 통계를 조금 더 들어가서 이기봉쌤 교재뿐만 아니라 체육 측정평가학회 한 교재까지 열심히 봐야 되겠다. 네, 3년 전에 분석한, 2년 전에 분석한, 1년 전에 분석한 내용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2025년도까지 기출문제가 주는 교훈과 전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26년 대비 기출문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일찍 시작하고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양이 너무 많아요. 기출문제, 스포츠 지도사 문제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는데 영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은 기출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영역은 기출문제 친구가 중요하고 어떤 영역은 대학 이론서 문제답이 중요하고 어떤 영역은 스포츠 지도사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들 혹시 알고 있었나요? 두 번째, 체육교육론 비중은 높죠? 80점 중에 30% 24점보다 높은 25점이 나왔습니다. 문서 비중 여전히 중요하죠? 고등학교 문서도 나와서 고등학교 문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했고 체육교육론 1에서 9점이 나왔어요. 특히 기출문제 나온 적이 없거나 친구에 해당되는 역순행동 연세, 정의적 영역이 우선시되는 학습활동, 반성적 과제, 시든탑의 지원적 관계 존중이 나와서 당황했으나 다행히도 모의고사에 나와서 맞출 수 있었는데 좀 열심히 할 걸 그랬네 후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체육교육론, 인문편에 해당되는 체육사 철학, 사회학, 심리학의 상난이도가 8점이나 나와서 80점 중에 72점부터 시작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운동역학, 생리학, 측정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 운동역학 계산 문제가 4점이 나왔는데 기출문제 반복 수준의 난이도화로 출제되었죠. 속력, 시간분의 거리, 1은 에너지 변화량이어요. 선운동 에너지와 각운동 에너지. 운동역학 계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각충격량이 기존에 나온 문제와 반복된 형태로 출제되었고 비계산 문제 6점이 나왔는데 유체 마찰의 형태항력, 파동항력, 각운동량 보존 법칙, 충격량, 충격력 감소가 출제되었습니다. 운동생리학 10점 나왔고 기출문제 반복 수준 난이도화가 나온 거죠. 마그네슘 1점은 맞추기 어려웠으나 그 이외의 문제들 계산과 관련된 목표 심박수, 호흡 교환율과 에너지 소비량이 연결되는 문제, 코리 사이클, 속근과 지근의 최대 수축 ATP아제 효소 활성 정도, 마이오글로빈 등등 기존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체육 측정 평가는 9점이 나왔는데 양은 적지만 심도 있게 출제되고 있죠. 통계 파트와 평가 및 검사 파트가 있는데 통계는 측정 변인부터 Z점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집중 경향치의 평균의 가중평균 체육정평가학회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제되었고 분산도에서 기출문제 4분위 편차가 반복되었죠. 점수 분포에 첨도와 편포가 나왔다. 상관계수가 드디어 양류상관계수 체육측정평가학회 교재에 나온 거 예상 문제가 출제되었고 상관계수의 제곱, 결정계수,
기출문제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추리통계에서 Z 검정, 평균에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죠. 역학과 생리학 계산 문제가 쉬워지면서 측정평가에 대한 계산 문제를 좀 관심 갖고 보는 과학편에 대한 파워 시프트, 권력이 이동되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체육교육론 입문편의 문해력이 중요하면서 역학, 생리학, 통계에 단순한 계산 문제 맞추면서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들에 관심을 갖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을 건 역시 기출문제뿐이죠. 근데 정말 많어. 어떻게 해야 될까? 스포츠 지도사 문제 양에 비해 질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까? 서술형 문제는 키워드 단답형은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답을 써야 하니까 답을 암기해야 쓸 거 아니에요. 명칭을 알아야 유퀴즈의 퀴즈를 맞추듯이 그 내용 아는데 떠오르지 않아. 이런 적 되게 많죠? 단답형, 키워드 중요하고 명칭을 무시하면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암기를 통한 이해, 이해를 통한 암기 역시 중요하고 지속 반복적 교재 리딩을 통한 보기 파악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 문해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2025년도부터 계속 안내해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 쉬운 느낌이죠. 누적된 수험생 수준이 매우 높아졌죠.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기출문제, 지도사 문제 양이 너무 많고 시험 문제를 보면 난이도 중상 수준의 문제가 많아서 변별도가 높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아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대비 기출문제가 주는 전략 1. 겸손, 더욱더 겸손하래. 취사 선택하지 말고 두루두루 공부, 리딩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문해력을 위해서는 읽는 연습, 읽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펴면 부임의 구조도가 있고 기출문제 답이 있는 것을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대학 이론서 리딩 자료를 습관처럼 계속 반복하는 선생님의 취미가 뭐예요? V존 미니교재 대학 이론서 리딩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두루두루 리딩하는 공부, 문해력이 요구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서는 2022 총론, 체육과 교육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슬로우 앤 스테디로 매일 30분씩 필사 계속 반복되는 걸로 볼 수 있고 체육교육론 입문편 이론서 리딩 꾸준히 지속적으로 체육교육론 1의 비중이 2026년 대비에는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하긴 하지만 체육교육론 2, 체육교육론 3에 대한 비중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운동역학은 5단계 변공 개점검, 변인을 알고 변인을 보고 공식이 떠오르고 그에 따른 계산 과정이 떠오르고 정답을 맞추고 점검하는 하루에 2-3개씩, 3-4개씩 운동역학 계산 문제 쉬운 거 뭐 위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운동생리학 엄청난 양에 치우치지 않게 조심하고 기출문제와 최근 지도사 문제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운동생리학의 양이 너무 많아서 한두 달에 단기간에 보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매일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보는 것이 공부 방법으로 매우 좋습니다. 체육청 평가 이해가 중요하죠. 이해를 잘하려면 계속 보고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통계와 관련된 수학적 지식은 나 스스로 이해하고 알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 선생님이 조언을 받고 수업을 들으면서 잘 배우는 게 좋겠죠? 전문가 교훈쌤이
안내에 따라 practice makes perfect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술 통계를 확실히 정립한 후에 추리 통계에 좀 더 들어가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측정 변이, 원점수, 집중 교양치, 분산도, Z점수에 이르는 과정, 추리 통계, 가설 검정, Z 검정, T 검정, F 검정, 카이 자승 검정, 기술 통계 확실히 정립하고 추리 통계 좀 더 들어가고 평가 및 검사에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등등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봉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Q&A 기본이면서 체육전평가학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잘 섭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규은쌤 소름입니다. 2025년 1년 전에 안내했던 그대로 출제되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안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전공체육학습 비법 알려드릴까요?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안내해주는 녹화되지 않고 개인 강의처럼 학생들이 안내해주는 비법이 있는데 합격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 체육교육론. 체육교육론은 체육교육론 1, 체육교육론 2, 체육교육론 3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다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체육교육론 1은 교수학습 수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링크의 내용 전개, 학습단서, 피드백, 체계적 관찰법 등에 대한 내용 지도를 공부해야 되고 관리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군인이 이야기하는 예방적 수업 운영 방법, 수업을 방해하는 교사 행동, 훌륭한 운영자의 특징, 온스타인 레빈이 이야기하는 학습 파괴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틀러는 뭐라고 얘기했고 시든탑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관리 내용 지도와 함께 연결되는 9개의 테마, 질문 인지와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알고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체육교육론 2는 매틀러, 모스턴, 주디스 링크, 체육교육과정 모형 4가지 모델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통합적 수준에 대한 것을 구분지어서 분리 연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교육론 3는 2022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체육과 교육과정을 매일 하루 30분, 20분씩 필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위주로 공부하면서 고등학교도 공부를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내용체계표, 신체활동, 예시, 가치태도 위주로 보라고 말한 순서까지 그대로 나왔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체육사 철학은 동서양 체육사, 한국 체육사, 하남길 선생님의 문제답 위주로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컨트리 클럽, 조키 클럽, 탈보 주교가 이야기한 세퍼스 부시 전투 전부 하남길 선생님 문제답에 있던 내용이죠. 체육 철학은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스포츠 윤리학은 김정현 선생님 개정판 교재 리딩을 포함한 스포츠 지도사 문제답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와, 공부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군요. 이거를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출문제다, 무조건 지도사 문제다 이런 공부로는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한계가 있고 체육교육론 1, 2, 3 체육사 철학의 동서양 체육사, 한국 체육사, 체육철학, 스포츠 윤리학 각각 공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 사회학 이론들로 먼저 접근하셔야 됩니다. 구조 기능주의론, 갈등 이론, 비판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시험 문제 나오죠. 일탈과 관련된 이론들이 나오면서 중화 이론도 함께 나오죠. 훌리건 이즘과 관련된 결합태 이론까지 나오죠. 이론들로 먼저 접근하면 10점 만점에서 절반 이상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에도 이론들로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V맵 구조도에 이론들만 잘 정리되어 있는 걸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대학 이론서가 박보현 선생님 교재, 한태련 선생님 교재, 한국 스포츠학회학 교재, 이혁기 신성 선생님 교재 너무 많아서 한 개의 대학 이론서만을 공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정리된 이론서 V존 미니 교재가 너무 잘 되어 있죠. 운동학습과 심리는 스포츠 운동심리학 대학 이론서가 스포츠 심리학의 정석 김병수 선생님, 권성호 선생님의 스포츠 심리학 원론, 최근에 김병수 선생님의 운동심리학의 정석, 대학 이론서 문제와 정답이 나와 있는 걸 잘 공부하셔야 되고 문제 정답이 없는 권성호 선생님의 스포츠 심리학 원론에서 무엇이 나올까 하는 것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운동학습과 제어는 김선진 선생님의 운동학습과 제어 교재를 바탕으로 하는데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기도 하고 2026년처럼 기출문제 친구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항상 기출문제 위주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출문제 이외의 친구들도 공부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 측정평가 이해가 우선시 되죠. 좋은 선생님께 수업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 측정평가 좋은 선생님, 규훈생 수업 잘 듣고 기술통계 확실히 정립한 후 추리통계 좀 더 들어가는 과정, 원점수에서 Z점수로 기술통계, 상관회기, 추리통계는 Z검정부터 카이 자승검정까지 가설검정, 원리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이기봉 선생님 Q&A 잘 공부하면서 체육청평가학회 플러스 알파까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운동역학은 학습자 수준별 공부가 중요합니다. 기출에 비계산 문제부터 쉽게 접근하면서 계산 문제로 나가면 운동역학이 어렵지 않은데 처음부터 물리로 접근하면서 망할 수 있겠죠. 항상 쉬운 것부터 내가 잘하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해서 쉬운 문제를 맞추고 중경량, 각운동량 보존법칙, 유체마찰 잘 맞추고 계산 문제 1. 에너지 변화량이어요. 각충격량, 각운동량 변화량이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어요. 맞추는 학습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고등학교 물리로 접근하지 않도록 학자 수준별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운동생리학은 운동생리학 1. 에너지 운동대사 내분비계 2. 신경계 근육계 3. 호흡계 순환계 운동과 환경 4. 트레이닝 복원 등등 학습 비중을 다르게 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육계와 관련된 저항성 트레이닝, 호흡순환계와 관련된 유산소 트레이닝, 근간으로 1과 4를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는 학습 비중,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가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공부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 내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5에서 7년 이상 공부를 진득하게 해야 아는데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전문가인 규훈쌤의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기출문제만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사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구분해야 됩니다. 대학 이론서 문제답은 무엇이 중요한지,
극단적인 공부가 아니라 각 과목별로 각각의 영역별로 어떻게 하는 학습 비법을 알면서 접근할 때 쉽게 합격, 어려운 것을 조금씩 먹다 보니 잘하게 되는 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역학 모의고사 문제가 파도와 같이 물과 공기의 접촉면으로 형성된 난류에 발생한 항력의 유형, 파동항력 그대로 나온 것으로 비계산 문제 먼저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2020년 대비 기출문제에 대한 규은쌤 총평. 스포츠학은 대학이론서 5권 리딩이 매우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미니교재 리딩으로 대체해요. 매년 2주 만에 끝내는 스포츠사회학 이론 강의를 올해 6주 동안 미니교재 리딩 수업한 이유가 증명되는 거죠. 스포츠사회학, 스티븐슨과 닉슨의 구조 기능주의 이론,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미드의 완전한 자아, 통일된 자아, 일반화된 타자 단계, 연결되고 중화 이론까지 기출문제에서 이론이 매우 중요하면서 리딩하는 게 중요했었겠구나. 알겠죠? 체육 임용수험생이 운동역학, 운동생학 공부 시간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인문평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을 아시는 출제위원 교수님들의 출제 경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체육사 철학 중에 한국체육사, 동서양체육사는 한한계선의 문제답 재구성, 꿈에서라도 나올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안내해드리는데 한한계선의 문제답을 모른 채 공부한 학생들이 있다면 안타깝겠죠. 또한 작년 운동학습과 심리문제는 지옥이었어요. 올해 운동학습 심리문제는 천국이었죠. 작년에 갑자기 출간된 스포심리학 원론 권성호 선생님 교재에서 킬러상 문제가 나와서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틀려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올해 그 책 이론서 리딩하려다가 하지 않아요. 왜? 올해는 정반대로 나올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원서머스 현장 강의에서 계속 알려줬죠. 올해는 스포심리학 정석 Q&A 위주로 하라고, 출제위원이 또다시 허를 찌를 수 있기에 몰래 준비하자고. 대박! 그대로 실현되죠. 규은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운동학습과 심리 이론 강의 때도 미니교재 리딩할 때 스포심리학 정석은 완벽하게 리딩하고 문제 하나하나 다 풀어줬죠?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새롭게 추가된 스포심리학 원론은 읽어주지 않고 스스로 가볍게 보라고 그 내용에 맞춰서 안내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올해 10월 갑자기 운동심리학 정석 김병준 이론서가 출간됐어요. 작년 트라우마가 갑자기 도졌어. 그럼에도 모고에서 조금 다르고 결국 스포심리학 정석 위주로 하자고 누누이 강조했죠. 머리 아픈 스포츠 운동심리학은 기출 지도사 스포심리학 정석 Q&A 충실하고 머리 아프지 않은 운동학습과 제어 열심히 보라고 했는데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그대로 적중했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성까지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빨리 여러 번 회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중요한 것을 바르게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공부하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한 우선순위 화이팅을 운동학습과 심리 강의를 통해서 안내해드린 것 같아요. 체육 측정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운동생리학의 시대가 있다가 좀 그러네, 운동역학의 시대가 왔다가 좀 그러네, 체육청평가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체육청평가는 체육교육론의 평가와 한 가족이기에 측정평가의 시대가 나왔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오르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오르리라.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생리학 역학에 대한 내용 체육적 평가 양은 적으나 심도 있게 공부하는 법
알면 좋겠습니다. 가중평균, 양육상관계수, 체육정평가 학회에 나와 있는 교재로 모의고사가 그대로 나와서 잘 맞출 수 있었겠네요. 운동역학, 계산문제 기출문제 수준으로, 비계산문제 기출문제 수준으로, 기출문제에는 운동역학은 비계산문제와 계산문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강의를 시작할 때 기출문제 운동역학 부분만 따로 빼서 나눠주고 자주 보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제발 운동역학을 고등학교 물리로 접근하지 말자라고 여러 번 누누이 알려드렸죠. 우리는 체육과지 물리학과가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체육 임용 공부할 때 어려운 운동역학부터 시작하는 잘못된 임용문화,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려운 운동역학을 물리 위주로 공부하면서 전공체육 임용이 마치 운동역학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진행된다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쉽고 중요한 체육교육론 25점 30%, 인문편, 체육사철학, 사회학, 운동학 심리 먼저 정복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편의 체육정평가, 운동역학, 운동생리학은 기출문제 수준을 쉽게 공부하고 반타작 전략으로 공부했는데 웬걸 이렇게 쉽게 나오다니 반타작 이상보다 더 잘 보는 생각보다 고득점을 받게 된 사례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을 과학편 공부에 투자하기보다는 노력하면 바로 점수 나오는 총론, 강론, 체육사철학, 사회학, 심리학 완벽하게 공부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고득점이 나온 거죠. 전공체육의 출제 경향과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체육 임용 시작, 운동역학부터 이게 웬일이니? 심지어 체육 임용을 위해 물리 수업 듣고 있다니? 이게 정말이니? 어쩌다가 체육 임용이 이 지경까지 타락했는지 슬프다. 체육교사 선발을 위한 올바른 운동역학 공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랬는데 드디어 제대로 출제되었죠. 앞으로도 이와 같이 기출문제와 관련된 계산 문제로 운동역학에 상처받는 수험생이 적고 운동역학을 좋아하고 쉽게 접근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 임용을 위한 운동역학의 정상화 감사합니다. 최근 13년 운동생리학 기출문제 중 가장 쉬운 해였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오직 기출문제 위주로 보라고 강조했죠. 운동생리학 계산문제도 오직 기출문제 보라고 1등 목표 심박수, 2등 에너지 소비량, 생각한 대 말한 대로 민 대로 현실이 되었죠. 스포츠 지도사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모든 문제와 정답 해설이 정리된 운동생리학 미니교재가 두껍다고 느껴진다면 얇게 출간된 최대혁 선생님의 파워뉴 운동생리학 갖고 다니기 편하고 좋죠. 운동생리학 왜 이리 양이 많을까? 대학 이론서, 파워 운동생리학, 8판, 9판, 10판, 11판, 12판, 휴먼 퍼포즈 운동생리학, 전정판, 개정판, 기본 운동생리학, 운동과 스포츠 생리학, 살 돈은 있어도 볼 시간과 눈이 없죠? 생리학 교재만 이만큼인 거 아시죠? 어찌 하란 말인가 한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 천사가 내려왔다. 그 천사 이름은 파워뉴 운동생리학. 얇고 갖고 다니기도 좋고 가독성도 좋고 기출문제, 최근 스포츠 지도사 문제, 그리고 파워뉴 운동생리학 리딩하면서 무거운 짐을 덜어주셔서 감사하는 운동생리학 공부 전략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V존 홈페이지 학습 자료 클릭, 최규훈 전공체육, 체육교육론부터 운동생리학 7가지 과목에 대해서 문제와 정답 총평을 안내해 드리고 있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움을 받아서 학습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체육의 EBS, Explain 이거잼, 브로드 브리프, 슬로우 앤 스테디, 규훈쌤의 뉴 V존 시스템이 궁금해요.
2026년도의 기운셈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에 대해서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